해봅시다. 분명히 1년 만에 회사를 온 건데 씁쓸하네요. 어제 온 것 같아. 복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됐어요. 지금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복직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으니까 육아휴직 전후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이나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아빠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점 먼저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닌데 한번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저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생활 리듬이 많이 깨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커피 한잔 하면서 청소하고 뭐 이런 무한 생활들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집안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편집하다 보니 아침에도 늦잠 자고 등원도 못 시키고 생활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이게 저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람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낮잠도 많이 자고 계속 먹고 자고 하는 삶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찝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은 100% 찐다고 장담을 하는 편인데 맨날 야식을 먹고 새벽에 잠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요. 당연히 하루하루 몸무게 숫자가 늘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살이 찌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번째로는 이상하게 몸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하시는 엄마들은 많이 아실 텐데 차라리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휴직 중에 집에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라 몸이 더 편하지 않잖아요. 이게 집안일도 있을 수도 있고 육아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신 아빠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평소에 잘 안 하셨던 일을 하다 보니 불편하신 거니까.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눈치가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도 마음도 좀 힘들어서 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뭐 가정적이거나 집안일을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돈도 안 벌면서 밥만 축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아이 키우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여섯 번째로는 주말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회사를 다니면은 주말에 쉬기라도 할 텐데 아이와 함께 있으면은 네, 행복하기는 한데요. 주말이 오는 게 무서워져요. 이거는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주말하고 방학이 무섭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로는 확실히 생활비가 좀 부족해져요. 먹고 싶은 거 그래도 그동안 먹으면서 살았는데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식비가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식비를 줄이려고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제 용돈이 부족해집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제 용돈 부족한 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동안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고 갖고 싶은 거 다 샀는데 이제 휴직을 하면은 아마 그게 안 되실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통장 앞자릿수가 하나씩 바뀌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좀 이상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게 매일같이 낮에 분리수거하고 장보고 아이 하원시키다 보니까 살짝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곧 풀릴 오해기는 한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집에서 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그런 면에서 약간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 열 번째로는 이런 부정적인 오해 아니고 반대로 육아휴직을 한 아빠라고 해서 또 굉장히 다정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아빠들께서 알아서 해명을 하든 증명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1번째로는 회사와 관련된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2022년에 실적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옛날에 삼성 보너스라고 하면은 2월에 수원에서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럴 정도였는데 저는 그걸 못 받았어요.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근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가 휴직의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9월이긴 하네요. 12번째로는 커리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이스도 아니고 S급 인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가 쉰 사이에 더 많은 성장을 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냥 휴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이 아주 조금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는 회사가 진짜 가기 싫어집니다.
복직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늦잠 잘 수 없다는 것보다 1년이라는 기간을 쉬니까 그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나 업무 방식이나 회사 분위기, 부서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한동안 신입사원 같은 느낌으로 지내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업무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적응 중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주변에서는 뭐 1년밖에 안 쉬고 하는데 바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대우라서 그게 가장 감당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사소한 단점들만 득실거리느냐, 장점들을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특히나 뭐 새로운 기회니 뭐니 해서 이직 준비나 창업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애보라고 휴직을 시켜주는 거 이직을 종용하는 거냐, 회사 생각을 안 하고 이기적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채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해보려고 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아니 뭐 회사가 얼마나 거지같이 굴었으면 이직을 생각하면서까지 휴직을 하나.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장점은 이겁니다. 정확히 저는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육아를 해나갈 나를 위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말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힘들어서 휴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사는데 별로 의욕도 없고, 회사는 맨날 위기랍시고 직원들 쥐어짜고 일정이나 실적들 압박하고, 이렇게 1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인생의 쉼표 한번 찍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휴식하면서 정말 쉬기만 한다고 좋아진 건 아니고 나름 준비도 하고 진행한 것도 이것저것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는 꼭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휴직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 돌아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약들이 없다 보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 계획하는데 진짜 편했고요.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가철이나 주말 피하면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조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덜 붐비기도 하니까 여행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족들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추억들도 많아지고 이야기거리도 많아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양가 부모님들 다 모시고도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가족을 돌아본다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큰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딜 가나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가장 외롭고 쓸쓸해지는 시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역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솔직히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은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철야하고 하면서 주말도 없는, 가족도 없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역할은 돈 벌어오는 역할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자녀를 낳아서 이런 아버지들을 이해하는 순간이 다시 오더라도 아버지들 스스로는 은퇴 후에 너무나 쓸쓸해하고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동안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역할인 돈 벌어오는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육아휴직이 꼭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휴직을 통해서 돈 벌어오는 역할 말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어쩌면은 다른 채널에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얘기했던 그런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보다 그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아빠들이 갑자기 육아휴직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빠들한테 말 못한 고민이나 힘든 사정이 있는 건 아닐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오롯이 아이 보겠다고 육아를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육아휴직 하시는 아버지들이 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빠들의 휴식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게 과연 나쁜 일일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사실 금전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평생 동안 벌 몇 억 중에 그저 몇 천만 원 덜 번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고작 평생의 몇 천만 원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추억, 이런 것들의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긴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결정하시게 된 아빠들과 그 가족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